안녕하세요. 보안 담당자 신부장입니다. 최근에 랜섬웨어 감염으로 어려워진 중소기업이나 제조업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의 가까운 지인도 랜섬웨어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해서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랜섬웨어 감염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원리와 차단 혹은 방어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께 필요한 시간은 딱 15분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하루 중 15분을 투자해서 회사의 랜섬웨어로 문제가 되었을 때 이대로 진행하시면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랜섬웨어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특히나 랜섬웨어 공격이 점점 정교해지고 빈번해지면서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모두가 언제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랜섬웨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보안 사고가 발생되면 뉴스 제목으로 자주 오르내리는 이슈가 바로 랜섬웨어인데요. 랜섬웨어는 단순히 파일을 암호화되어 볼모를 잡힌다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큰 비용을 요구하고 데이터를 복구하지 못해 사업이 마비되고 심지어 회사의 신뢰도와 브랜드 이미지까지 크게 손상을 입는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보안 위협이 되죠. 이런 사태가 닥쳤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지? 하고 멍하니 있기보다는 가장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대응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그 첫걸음과 이후 대응 절차, 그리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각각 처한 상황과 자원에 따라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랜섬웨어에 대한 간단한 정의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랜섬이란 단어가 인질에 대한 몸값을 의미하죠. 랜섬웨어는 공격자가 우리 파일을 인지로 잡아 몸값을 요구하는 형태의 악성 코드를 말합니다. 예전에는 트로이 목마나 원 같은 단순한 공격이 많았지만 이제는 기업의 핵심 시스템을 노리고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심지어 유출까지 해서 2중, 3중으로 협박하는 2중, 3중 갈취형 랜섬웨어 공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워너클라이 사태나 나페이아 사태를 기억하실 텐데요. 이 공격들은 기업과 기관의 핵심 데이터까지 암호화시키고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요즘은 랜섬웨어가 크립토 방식을 넘어서 민감 정보와 지적 재산권을 탈취한 뒤 유출해버리겠다라는 협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백업 체계만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고 대응 전략이 훨씬 복합적이어야 하죠. 제가 과거 컨설팅을 했던 한 중소기업의 A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은 제조업 기반으로 사내 네트워크가 공장 시스템과 사무용 시스템이 섞여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IT 담당자가 한두 명 수준이었고 전담 보안팀은 따로 없었죠. 그런데 2017년 워너클라이가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이 회사에도 워너클라이가 유입됐습니다. 초기에 어떻게 유입됐냐 하면 외부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회사 시스템에 VPN으로 접속하면서 이미 감염된 개인 PC를 사내망에 연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감염은 정말 순식간이었는데요. 공장 설비 PC 몇 대가 랜섬웨어에 감염되었고 파일이 암호화되고 자재 생산 일정도 차질이 생겼죠. 그 당시 이 회사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IT 담당자는 사내 네트워크 전체를 마비시키지 않기 위해 해당 PC 및 연결 지점들을 즉시 네트워크에서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PC가 더 이상 다른 시스템의 랜섬웨어를 퍼지지 못하도록 차단했죠. 이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은 이미 감염된 시스템이 있더라도 감염이 확산되지 않게 방지했고 문제의 원인을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 정확한 진단을 시도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사내 직원들이나 임원들이 우리 시스템 어떻게 된 거야? 빨리 복구해라 라는 심리적인 압박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담당자 입장에서는 조급해지기 쉬운데요. 하지만 감염 경로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시스템을 복원하려 들면 2차, 3차의 감염이 발생하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A사는 네트워크 격리를 최우선적으로 진행했고 그 다음에 백업 체계를 점검하고 복구를 진행했어요. 다행히 부분 백업이 되어 있어서 피해를 어느 정도 최소화할 수 있었고 사이버 보안 전문가와 협력해 재발 방지 대책까지 수립했습니다. 랜섬웨어가 발생하면 무엇보다도 빠른 판단과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 실무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먼저
들어 감염이 의심되는 PC나 서버가 있다면 신속하게 내부망에서 분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컴퓨터가 파일이 암호화되었습니다 라는 경고 문구를 띄우거나 업무 중 갑자기 각종 오류 메시지가 떠서 수상하다면 의심 시스템을 네트워크 케이블을 뽑거나 와이파이 연결을 끊어서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식으로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랜섬웨어는 네트워크를 통해 순식간에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단계를 놓치면 다른 PC나 서버까지 감염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염 사실을 회사 내부의 IT 담당자나 침해 사고 대응팀에 즉시 알리고 혹시라도 해당 부서가 없다면 경영진이나 외부 전문가에게라도 곧바로 보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보통은 데이터가 암호화된 것 같다라는 걸 개인 차원에서 우선 인지하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섣불리 임의로 복구를 시도하거나 재부팅만 하다가 문제가 더욱 악화되기가 쉽습니다. 정보를 중심화해서 관계하는 부서가 신속히 대응 방향을 결정해야 불필요한 혼선 없이 빠르게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그와 동시에 가능한 한 많은 증거와 자료를 확보해두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공격자가 파일마다 어떤 형식으로 확장자를 붙였는지, 랜섬 노트에 어떤 문구가 들어있는지, 감염된 시스템의 로그를 확인할 수 있는지 등 꼼꼼히 기록하고 스크린샷도 남겨둡니다. 이 과정이 귀찮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나중에 디지털 포렌식이나 수사기관의 협조 혹은 보험 청구 과정을 거칠 때 증거가 부족하면 문제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업 데이터가 있다면 무작정 덮어씌우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고 감염된 환경에 대한 분석이 끝난 다음에 복구 작업을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컨대 회사가 매일 새벽마다 백업을 진행하는 시스템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감염된 시점이 언제였는지에 따라 백업본 자체가 이미 랜섬웨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원인 규명 없이 시스템을 원상복귀하면 같은 취약점을 통해 재감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공격 경로와 감염 범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 후에 백업본이 어떻게 사용할지, 어떤 서버부터 복구할지 같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랜섬웨어 징후를 발견한 즉시 의심 PC를 네트워크에 떼어놓고 담당 부서나 전문가에게 빠르게 알려 체계적으로 대응하면서 가능한 한 모든 증거를 모아두고 뒤이어 안전하게 복구할 수 있는 절차를 받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핵심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피해 확산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재발을 막기 위한 기초 자료도 확보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중소기업이 랜섬웨어를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중소기업이 랜섬웨어 공격을 막아내려면 무엇보다도 주어진 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대기업처럼 전담 보안팀을 두거나 고가의 솔루션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면 가장 중요한 자산부터 우선적으로 지키고 작은 보안 습관이라도 지속적으로 실천하며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나 사이버 보험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미리 갖추는 편이 좋습니다. 우선 사내에 다루는 시스템과 데이터를 중요도별로 나누어 관리하면 긴급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제조업에 속한 중소기업은 경영 재무 데이터와 핵심 설계 도면을 절대 손실 불가 영역으로 묶어두고 일부 업무 자료는 그보다 중요도가 낮은 영역으로 분류했습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해 두면 랜섬웨어가 발생했을 때 어느 부분을 먼저 격리하고 복구해야 할지를 즉시 결정할 수 있고 인력과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도 꼭 지켜야 할 자원을 보호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이 평소에 내가 다루는 데이터가 우리 회사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내 PC가 제일 먼저 살려야 할 업무용 컴퓨터인지 아니면 대체가 가능한 장비인지를 미리 구분하는 것만으로 상당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데이터 백업은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큰 대비책입니다. 오프라인 백업용 하드디스크를 일정 주기로 교체해가며 보관하거나 클라우드 백업 시스템을 쓰더라도 반드시 계정 보안을 철저히 관리하면 랜섬웨어로 인한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업체는 분기마다 백업 복원 테스트를 실시해 정말 이 백업본으로 데이터를 되살릴 수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고 복원 과정에서 걸리는 시간까지 체크해 둡니다. 백업만 해놓고 실제 복원 테스트를 하지 않으면 막상 긴급 상황에서 백업이 무용지물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니 정기적으로 점검해 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이버 보험도 고려할 만합니다. 최근에는 중소기업도 랜섬웨어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전문 보험 상품들이 다양해졌으며 사고 후 복구비나 몸값을 일정 부분 보존할 수 있도록 초기 비용 이상의 가치를 할 때가 많습니다. 만약 내부 인력만으로 대처하기 쉽지 않다면 보안 컨설팅 업체나 MSP와 사고 발생 즉시 협력하는 계약을 맺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어떤 회사는 IT 담당자가 한두 명 뿐이지만 랜섬웨어 징후를 발견하는 즉시 전문가에게 연락해 감염 범위를 빠르게 좁히고 복구 전략까지 함께 세워 피해를 크게 줄인 사례가 있습니다. 사내의 보안 의식은 작은 습관부터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의심스러운 메일을 열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것만으로 이메일을 통해 퍼지는 랜섬웨어 상당 부분을 막을 수 있어요. PC 운영 체계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알림이 뜨면 귀찮아도 제때 적용을 해야 오래된 취약점을 노린 공격을 당하지 않습니다. 실제 업무 현장에 따라하기 쉬운 규칙을 정해두고 필요하면 사무실 게시판이나 인트라넷에 피싱 메일 구분법 같은 자료를 시각적으로 정리해 놓으면 도움이 됩니다. 혹시라도 랜섬웨어가 실제로 터졌다면 의심 PC나 장비를 먼저 네트워크에 분리하고 이를 빠르게 전사적으로 보고한 뒤 평소에 준비해둔 백업과 시스템 등급표를 토대로 복구 우선순위를 정해 차근차근 조치해야 합니다. 랜섬웨어는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으므로 전사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골드 타임이 매우 짧습니다. 그만큼 누구에게 가장 먼저 연락할 것인지, 외부 전문가나 보험사는 어떻게 지원을 요청하면 되는지, 복구하기 전 더 이상 확산된 경로는 남아있지 않는지 같은 과정이 미리 매뉴얼화 되어 있어야 실전에서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별다른 대비 없이 지내다가 랜섬웨어에게 크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꼭 보호해야 할 시스템과 데이터를 평소부터 분명히 구분해 두고 크지 않는 규모라도 백업과 보고 시스템을 꾸준히 진행하며 간단한 보안 습관부터 엄격히 지키다 보면 상당수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 협력이나 보험 같은 지원 체계를 미리 확보해 두면 실제 위기에 부딪혔을 때도 신속하게 수습할 여력이 생깁니다. 바로 이런 작은 준비와 습관들이 중소기업이 랜섬웨어라는 위협을 승기롭게 넘길 수 있게 해주는 든든한 버튼목이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대기업의 랜섬웨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대기업은 중소기업보다 보안 예산이 크고 전문 인력도 풍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랜섬웨어 위협에서 자유로울 것이라는 인상을 주기 쉽습니다. 하지만 조직의 규모가 커질수록 IT 인프라도 훨씬 복잡해지고 해외 지사까지 분산되어 있으면 대규모 감염이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집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대기업이 랜섬웨어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혹여 사고가 터지더라도 빠르게 수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사항을 철저히 준비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대기업 대부분은 서트 같은 침해 사고 대응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이 커질수록 절차가 복잡해져 정작 긴급 상황에서 골드타임을 놓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각 부서가 이상 징후를 발견했을 때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고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정해두고 사고 발생 시 필요한 부서와 즉시 공조해 차단과 복구 작업을 지휘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해외 지사나 자회사 등이 많다면 지역 간 네트워크 분리와 접근 통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도 중요해집니다. 한 지점에서 발생한 랜섬웨어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지역으로 급속히 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해당 지사 네트워크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해외 법인 담당자에게도 동일한 대응 매뉴얼을 공유해야 합니다. 언어나 시차 때문에 보고가 늦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하고 긴급시 바로 연락할 수 있는 한라인까지 구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기업은 대규모 백업과 별도의 DR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역시 만능은 아닙니다. 네트워크를 통해 백업본까지 감염되거나 DR 센터가 침투 경로로 악용된 사례도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주기적으로 백업본을 점검하고 실제로 복원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아야 합니다. 데이터 양이 방대한 만큼 실제 복구 작업이 오래 걸리면 업무 중단 기간이 길어져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으니 복원 시나리오를 미리 마련해 두는 게 필수적입니다. 대기업은 사회적 주목도가 높아 랜섬웨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가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부 직원부터 언론, 고객, 협력사, 주주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어떻게 정보를 전달하고 대처할지 구체적인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필요합니다. 홍보팀이나 언론 대응 부서뿐만 아니라 법무팀과 협력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분석하고 수사기관과의 공조 방안까지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대규모 조직은 매뉴얼만으로 각각 개인 담당자가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이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랜섬웨어 침해 사고 대응 모의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각 부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훈련을 통해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확인하고 실제 사고 시 혼란스러운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훈련 후에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필요한 부분을 즉각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면 대응 체계를 계속해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대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랜섬웨어가 강한 것은 아닙니다. 복잡하고 광범위한 IT 인프라가 되레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으니 침해 사고 대응팀을 중심으로 보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외 지사까지 아우르는 보안 전략을 세우며 백업과 DR 운영 체계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여기서 체계적인 위기 커뮤니케이션과 사전 모의 훈련까지 더해진다면 실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업무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랜섬웨어 공격을 당하면 가장 힘든 고민 중 하나가 바로 몸값을 낼지 말지에 대한 선택인데요. 공격자는 돈만 주면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구해 주겠다 하고 협박하지만 실제로 돈을 낸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기업 내부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법률, 보안, 경제적인 관점을 두루 살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이나 보안 전문가들은 웬만하면 몸값을 내지 말라고 권장을 합니다. 첫째로 돈을 내도 복구와 키가 엉터러인 경우가 꽤 있고 받았다 해도 모든 파일이 완벽하게 복구되지 않는 사례가 많아요. 둘째로 한 번 돈을 낸 사실이 알려지면 돈 내는 회사로 찍혀서 또 다른 공격 표적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셋째로 범죄자에게 자금을 주는 행위 자체가 결국 랜섬웨어 공격을 더 부추기는 결과를 낳기도 해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백업이 하나도 없거나 데이터가 없으면 사업이 그대로 마비될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라면 몸값 지불을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반드시 복구와 키가 정말로 효력을 발휘하는지 모든 데이터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지 그리고 혹시 또 다른 돈을 요구하지 않을지 꼼꼼히 확인도 해야 합니다. 일부 공격자는 돈을 받고 나서 사실 더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 또 내라는 식으로 추가적인 갈취를 시도하기도 하거든요. 사이버 보험에 가입된 회사라면 몸값 일부를 보전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보험만 믿고 미리 백업이나 보안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똑같은 공격이 재발했을 때 또다시 속수무책이 될 위험이 커요. 게다가 유출된 정보가 개인정보나 핵심 산업기밀이라면 법적 책임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돈으로 해결하면 끝이라고 단순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몸값을 낼지 말지는 법무팀, 보안팀, 경영진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나 수사기관에도 자문을 구한 뒤 결정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후에 반드시 철저한 재발 방지책을 세우고 어떻게 공격당했는지 원인을 분석해 비슷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한번 돈을 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다른 공격자들이 비슷한 방법으로 금전을 요구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니까요. 간단한 행동 지침을 알려드리면 몸값 지불을 결정하기 전에 법무팀, 보안팀, 경영진이 충분히 상의하고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세요. 복구와 키를 받았다 해도 전체 시스템에 곧바로 적용하지 말고 일부 데이터부터 테스트를 해서 키가 확실히 작동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몸값을 내든 안 내든 사건이 일단락된 뒤에는 보안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개선해서 2차 공격 가능성을 줄여야 합니다. 랜섬웨어를 겪어본 분들은 대부분 차라리 미리 준비했으면 좋았을 걸 하고 뒤늦게 후회하곤 합니다. 실제로 랜섬웨어 대응 비용이나 업무 중단으로 인한 손실을 생각해보면 평소에 어느 정도 투자와 관리를 해두는 편이 훨씬 경제적이고 안전하죠. 결국 어떤 보안 사고도 예방이 최선인데요. 여기서는 랜섬웨어에 근본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핵심 사항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직원 교육
교육이에요. 랜섬웨어는 주로 이메일 피싱이나 악성 링크를 통해 침투하는데 그 대부분이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 시작되거든요. 모르는 사람에게 온 첨부 파일은 절대 열지 않는다든지 의심스러운 URL은 클릭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한다 같은 기본 수칙만 잘 지켜도 랜섬웨어 발생 확률이 크게 낮아집니다. 게다가 요즘은 공격자들이 진짜 회사나 공공기관을 흉내낸 피싱 메일을 정교하게 만들어서 보내는 경우가 많으니 전 직원이 이런 수법에 대해 꾸준히 학습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다음으로 OS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빠지면 안 되죠. 랜섬웨어가 대규모로 유행했던 과거 사례들을 보면 이미 알려진 취약점을 해결해주는 보안 패치만 제대로 적용했어도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경우가 많았어요.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나중에 업데이트해야지 하고 계속 미루다 보면 공격자들은 그 틈을 노려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회사 시스템 전체가 주기적으로 최신 상태를 유지하도록 자동 업데이트를 설정하거나 전담 담당자가 패치 상태를 관리하는 절차를 두면 좋아요. 네트워크도 가능하면 분리하거나 세분화하는 편이 안전해요. 일반 사무망과 생산 제조망이 하나로 붙어있는 회사는 한쪽이 감염이 되면 그대로 전사가 퍼질 위험이 커요. 반면에 망 분리를 해 놓으면 특정 구간에서 공격을 차단해 더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이라도 중요 데이터를 보관하는 서버와 일부 업무용 PC를 완전히 같은 망에 돌리는 건 위험하니까 적어도 VLAN이나 접속 권한 관리라도 세분화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안 솔루션도 상황에 맞춰 도입해 볼만 해요.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이나 차세대 방화벽, EDR 등이 대표적인데 각각 기능과 장단점이 달라서 회사 규모와 예산, 운영 환경을 고려해 선택하면 됩니다. 일부 중소기업은 예산 압박으로 솔루션 도입을 꺼리기도 하지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드는 비용과 복구 시간을 생각하면 초기에 어느 정도 투자해 두는 게 훨씬 이득일 때가 많아요. 더 나아가 대기업이라면 심이나 SOA 같은 고도화된 시스템을 구축해 침해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백업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잘 갖춰진 백업 시스템은 랜섬웨어 공격을 받더라도 빠른 복구가 가능하게 해주고 몸값을 내지 말지 고민하는 상황에서도 훨씬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줘요. 다만 백업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실제로 복원 테스트를 해봐야 안심할 수 있어요. 막상 중요한 데이터를 백업했다고 믿고 있는데 복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백업본 자체가 감염된 사례도 있거든요. 결국 랜섬웨어에서 가장 중요한 대비책은 사람 중심의 교육과 기술적 보안 솔루션, 탄탄한 백업 체계가 모두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어느 하나에만 치중해도 완벽할 수 없고 서로 보완해가며 다층 방어 체계를 갖추는 게 중요하죠. 이런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설령 공격을 받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른 시간 내에 일상 업무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행동 지침을 다시 정리하면 일주일에 한 번 사내 이메일이나 그룹 채팅으로 피싱 메일 사례를 공유하고 서로 주의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업무 스케줄에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패치 일정을 정기적으로 넣어두고 완료 여부를 체크하세요. 회사 내 중요 서버나 PC를 분류해 중요도에 따라 분리된 망이나 접근 권한을 달리 적용해야 합니다. 백업본이 실제로 복원되었는지 분기별로 테스트해보고 그 결과를 기록해두면 유샷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랜섬웨어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주제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각각의 상황에 맞춰 대응 방안을 실제 사례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은 즉각적인 네트워크 분리와 격리, 담당자는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외부 전문가에게 협력을 요청하고 백업 점검과 복구를 진행하면 되고요. 대기업은 서드팀이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글로벌 지사와 협력하는 체계를 미리 만들어 놓고 DR센터나 백업으로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며 대외적인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필요합니다. 어떤 기업이든 랜섬웨어가 발생했을 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평소에 위기 대응 매뉴얼과 백업 체계를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다면 훨씬 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감염 시스템 격리와 즉각적인 보고에 시작하는 점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랜섬웨어 대응은 절대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직원 교육, 조직 문화, 기술적 솔루션, 경영진의 지원 등 여러 요소가 결합되어야만 실효성 있는 방어가 가능해요. 특히 중소기업은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중요하고 대기업은 대기업 나름대로 자칫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가 발목을 잡지 않도록 매뉴얼을
간소화하고 팀 간 협업을 잘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 채널이 작아서 다시 찾아오시기 힘드실 거예요. 구독하시면 보안 담당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